어떤 좀 막연한 얘기 같아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모스가 생각해서 발견하고 그거를 추적하는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조적 성장 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경기 사이클 상으로는 경기가 후퇴하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국 달러, 미국 국채 위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대폭락, 그다음에 붕괴 뭐 이런 거 얼마 전까지도 엄청 나왔었죠.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맞고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진행되는 흐름도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와 재무장관 이 스캇 베센트의 이 톤이 달라졌어요. 코멘트들이 달라졌어요. 내용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내용들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도 많이 올랐죠. 왜 그랬어요? 타코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항복한 거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일시적이거나, 근데 머스크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영상에 있는 내용 그냥 캡처만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요거는 그분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신뢰할 정말 이 태도를 바꿨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조적 성장에 투자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인데, 이게 뭐냐면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모카라는 모카죠, 모카. 여기를 홍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 뭐냐면 리오토라는 중국 자동차 회사의 L9, L7 이거를 시승해 본 거예요.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리오토가 이 사람한테 준 거죠. 이 사람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걸 타는 내용을 영상으로 넣은 건데 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리오토가 만든 모델 이름은 지금 생각나는데 L7 시승 영상이었는데, 정말 한 20, 30대 오토바이가 떼거지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으로 얘를 이렇게 같이 대응해 가면서 차선을 이렇게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자율주행을 얘가 합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는데 빨리 가거나 서거나 하는 자율주행. 한국 자율주행 지금 저도 이제 그거 하는데 반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의 이 수준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이 아마 자율주행은 미국을 따라잡고 앞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테슬라 얘기하면서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중국은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이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넘사벽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가 내 운전 모습을 찍어도 좋다는 거를 테슬라의 운전자들이 승인한 상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한국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만 가능한데, 중국은 아예 이 자동차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한 도시를 그냥 통째로 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이런 말을 해요. 자율주행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은 그 피해자한테 자동차 관련된 관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아라,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긴데 정말 그럴 정도로 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위한 아주 과감한 실행을 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줬어요.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몰아줘가지고 지금 뭐 전 도시 전체를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리오토의 자율주행의 그 놀라운 실력 성장은 뭐 놀랐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리오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리오토의 수준을 보면서 트럼프나 그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따라잡히겠구나라는 거고요. 트럼프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80배의 돈을 풀었어요. 한국도 그때 이게 뭐냐면 경제가 멈췄기 때문에 뭐 막 부양 정책을 썼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막 그 욕먹는 그런 얘기 그 있지만 뭐 무슨 머니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주고 뭐 이 그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을 재정 정책을 썼는데, 미국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신흥국 기준으로 보면 80배의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 그 재정 정책 80배만 있나요? 그게 아니라 통화 정책으로도 4조 5천억, 4조 8천억을 풀었어요. 달러죠. 이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인데 그만큼 통화 정책으로 풀고 거기다가 재정 정책으로 그 이상 2배 이상을 풀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 들어가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을 넘어섰었어요. 중국이 잠깐 실제 그 GDP 관련된 구매력 기준의 그런 구매력이 그 구매력 기준으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성장 금액이 미국을 넘어섰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아주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눈치 안 보고 확 돈을 풀어서 2023년도, 24년도에 침체가 오지 않을 정도로 돈을 풀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시크나 아니면 이런 리오토 같은 자율주행에서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제 다시는 패권 국가를 회복할 수 없는 중국이 넘어설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밟고 아주 큰 차이를 두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기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베센트나 트럼프는 불과 한 달 전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장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얘기고요. 이 얘기가 이제 이런 중국의 모습,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도 이게 목숨을 걸고 여기다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앞서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거기 때문에 나머지 내수 소비에 대한 부양이 아주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에는 그 몇 배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진정으로 패권 국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국도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미국도 침체를 용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침체에 잠깐이라도 들어가면 중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중국에게 따라잡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 세계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는 완전히 이제 내쳐지게 될 거고 달러의 패권 기축통화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 틈을 절대로 줄 수 없는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인공지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오늘 미국장이 많이 오른 것 중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72개를 연결한 기술에 성공했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납품이 가능해졌고 이미 1분기 말부터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번에 보고가 나오면서 그거는 그 GPU를 GPU끼리 연결하는 GB200인가요? 걔를 72개 연결한 거예요. 진짜 그 파라미터가 이제는 조 단위가 아니 그걸 뛰어넘는 그 기술이 나온 거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있어서 확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이 엔비디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나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막 너무 열이 나고 에러가 나고 이걸 이제 전력이 어떻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몇십 개 도시의 전력을 쓸 정도의 그런 전력을 쓰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됐던 건데 그거를 다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에러를 잡은 거죠. 그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미국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그 경쟁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고요. 그런 기술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침체를 용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도지를 진행했던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구하려면 급격한 생산성 확대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비용을 줄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장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이건 이제 베센트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동의이기도 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은 이 SLR 규제 완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패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놨던 트럼프의 그런 어떤 미국의 중산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세 정책이 어떤 걸 갖고 왔냐면 미국의 국채 값을 어마어마하게 폭락시키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국채 가격의 하락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미 신뢰감을 잃어버려다 보니까 영국의 리즈 트러스라는 그런 총리가 잘못 잠깐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채권 자경단에 의해서 완전히 영국의 그런 국채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마비에 들어갔던 2년 전이죠. 그때 리즈 트러스 모먼트, 그게 지금 미국에게도 올 수 있다,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다시 좀 오늘 많이 내려왔지만 장기금리가 폭등을 해서 30년물 같으면 5.106, 그 다음에 10년물이 이제 그 위험 수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뒤처지게 하거나 시간을 끄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까 성장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방법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정책을 이제 어떤 꼼수에 속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성장과 또 혹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립토 시장에 관련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오늘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지난 시황 때도 제 영상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오늘 또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구조적 변화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눈여겨서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포트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매우 장기적인 성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좀 시간이 끌다 보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히 못 드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기능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인 하나에 국채 하나 방식으로 코인의 안정성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담보로 잡는 구조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코인처럼 이런 그 가상화폐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코인에다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1대1로 잡는 구조를 가진 코인 그 거래 방식이나 코인 어떤 그 체제를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했고요. 미국이 그 당시는 가상화폐 그러면 치를 떨던 시절이라 완전히 낙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 완전 진행하다 말고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막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미국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끌고 나온 거죠. 1대1로 코인을 사거나 팔게 되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안정성을 미국 국채가 담보해 주는 구조,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테더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러면 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트럼프에 숨겨둔 한 방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크립토자르,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이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섹스, 요 사람이 최근에 말한 요런 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 부분이 이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수조 달러의 국채 수요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수조 달러의 국채를 사고자 하는 그런 매수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미 우리는 2천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 틀만 갖춰지면, 요번에 법적으로 이제 부결됐지만 곧 상반기 말까지 통과될 걸로 보여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법,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라고 말하는 그 법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국채를 사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왜? 1대1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외국 노동자들조차 테더를 원한다고 하죠. 만약에 그럴 경우 테더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테더를 거래하려고 하는 데는 그 숫자만큼의 국채를 같이 매수해서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테더 거래량이 이렇게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런 외국인 이주자분들이 이렇게 막 필리핀 도우미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강남 한복판에 코인 ATM기 이런 거에서 마구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미국 국채를 같이 사야 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에 그 외국인 투자자 맨날 따지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가 이제 매수되는 그런 매수자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코인의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코인망 양만큼 국채가 매입되기 때문에, 물론 이 국채는 단기채에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건 미국 재무부가 단기채로 이 부분을 그렇게 커버하는 그런 트위스터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단기채를 엄청나게 발행함으로 해서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면 전 세계 결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엄청난 돈이 모여들면서 미국의 국채 수요를 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가 이미 진행된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내놨을 때부터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었는데, 이제 이게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연준조차도 반대하지 못하는 상태. 왜? 이대로 미국이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패권 국가를 유지하려면 강제로라도 미국 국채 가치를 올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의 마음은 바꾸지 못해요. 관세 정책이 나온 뒤로는 미국 국채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채 투자자가 아닌 그냥 코인 사용자들에 의해서, 코인 거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러한 수용을 갖게 될 경우, 이런 용도를 갖게 될 경우 어떤 자산이 올라가고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인 거죠. 그 부분이 구조적 성장에 투자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성장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 정책이 하반기에 감세를 비롯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국채의 안정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의해서 기술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들, 인공지능에서 미국이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 미국 우위의 시장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관세가 10%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그리고 7월까지 유지된다면 하반기엔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요 사람 생각은 그렇고 뭐랄까 파월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하려면 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이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만 걸리는 문제가 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 뒷부분에는 금리 인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인하까지도 필요하게 될 거라고 좀 보이는데,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적어도 하반기 초까지는 인플레이션은 낮게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월조차도 특별한 정당성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반대의 의견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미리 나와서 말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 물론 트럼프는 또다시 번복하고 또다시 관세 얘기를 이제 끌어내고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달라진 상황은 잠깐의 코멘트가 아닙니다. 왜요?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 없는 미국의 숙명이에요. 미국의 지금 철저한 어떤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제 버블인 줄 알면서 지금 버블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에요. 버블이기 때문에 2, 3년 더 이게 가더라도 정말 터질 때는 무서울 수는 있는데요. 그 버블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길게는 20년대 끝에 가서 무섭게 무너져 내리긴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커다란 가격 조정을 이제 동반한 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길게 기술 상승을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진짜 2000년도 초입에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4년간 가격을 회복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제가 알기로는 5년째 됐을 때 원래 가격을 찾았어요. 4년 이상 회복 못했던. 그러니까 회복이란 건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익을 계속 내지만, 물렸던 그 붕괴 시작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었을 때 제 가격을 찾는데 4년에서 5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의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아직 인공지능은 요 초반 첫 번째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버블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있고요. 그 버블은 잠시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금 4월달 초에 가졌던 아주 부정적인 뉴스들에 대한 감보다는, 또 앞으로 뉴스는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보다는 만약에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70%가 아닌 30%만이라도 구조적인 성장주에다가 포진을 시키는,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립기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출이 없을 때는 변동성 부분이 이 모든 걸 해치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때 깨지는 것보다 이때 상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때 하락에서도 마이너스 안 갑니다. 저희 고객들도 이제는 마이너스 안 가는 상태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러신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리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보유가 가능한데, 그러려면 현격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장기 기간 동안에 가격 변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게 지나간 10년으로 봤을 때는 뭐 40년 마찬가지인데 미국장이었고요. 미국장. 그래서 인모스가 미국장만 했던 것들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됐고요. 두 번째, 구조적 성장주에 집중적인 반드시 포트를 갖고 있었던 거죠. 포트별로는 비중은 달랐지만 저희는 기술주,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계속 그걸 놓지 않고 가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흉흉한 소식이 들릴지라도 구조적 성장에 대한 푸트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기반과 실력을 여러분이 갖추시길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보수적으로 내려가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경기 순환은 확실히 위축되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70%는 보수적으로 30%는 구조적 성장주에 가져가는 이런 코어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플하게 경기가 나빠지면 하락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상승하는 단선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금 경기는 나빠지는데요. 이상하게 시장을 올려놓는 두 개의 힘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경기에서 나오는 실적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 M2는 지금 역사상 최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실감 못하셨지만 코로나 때 살포된 아까 미국의 그 유동성을 이번에 다시 다 넘어섰습니다. 가장 최근 4월 달 중에 다시 고점을 통과했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확인하실 수 없지만 유동성은 지금 너무나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사실이죠.